너 구구단 외웠잖아. 공식 떠올려야지. 망하는 방법이에요. 인공지능은 점점 사람처럼 똑똑해지고 사람은 점점 기계처럼 바보가 돼요. 오늘은 인공지능으로부터 배우는 배움의 방법. 좀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에서 배운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은 점점 사람처럼 똑똑해지고 사람은 점점 기계처럼 바보가 돼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배움의 방법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같이 또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된 이유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뛰어난 사람이 배우는 방법을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지금. 예전에 기계한테 시키는 기계적인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공식 외우는 거, 기계적인 계산을. 그러니까 기계처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옛날 기계처럼. 사실 옛날 기계는 또 사람이 빨리 못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방법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잘하는 것을 기계한테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사람한테 시키면 절대 안 되죠. 예전의 기계처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계는 빠르기라도 하죠. 그럼 이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방법으로 인공지능에 심어 놓은 그러한 배움 방식,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똑똑해질 수 있을 건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었는지 그 똑똑하게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의 과정에서 거꾸로 배워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하는 능력, 이게 이제 배움인데, 그럼 배울 때 이 질문과 답에 대한 그 짝짓기,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질문을 주고 답을 똑같이 줘요. 질문과 답 쌍으로 주면서 기계가 배우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질문은 주고 답은 안 줘. 스스로 알아서 답을 꺼낼 수 있도록. 세 번째 방법은 질문을 주고 답이 나오면 잘했다, 못했다, 이러한 리워드 같은 것을 주는 학습이 있어.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질문과 답을 주니까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방법, 질문만 주고 답은 안 주고 스스로 답을 내게 하는 거니까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에 답이 나왔을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을 해주니까 리워드를 준다고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능력에 대해서 좋은 건 더 강하게 하고 안 좋았던 리워드는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강화 학습, 이걸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supervised learning은 우리가 알려줄 때 예를 들면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고양이야, 또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강아지야, 또 다른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고양이야, 고양이야, 강아지야, 강아지야 보여주고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러닝이 잘 됐다, 그런 의미는 새로운 이미지를 주었을 때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잘 맞추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줄 때 답, 아까 고양이, 강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말하는데 꼬리표죠. 이게 꼬리표가 바로 정답인 거지. 그래서 꼬리표를 붙여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 새로운 이미지를 꼬리표 없이 보여줘서 그 꼬리표를 맞추는 거, 이게 잘 맞추는 거가 목표죠. 100% 맞추면 정말 잘 된 거고, 뭐 90% 이상 맞춰도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답의 비율을 높이는 거, 이게 목표인 거예요. 두 번째, unsupervised learning은 답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진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사진도 보여주고 강아지 사진도 보여주고 스스로
알아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새로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사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그 이름은 몰라요. 아까 꼬리표를 안 달아줬기 때문에 스스로 그룹 A, 그룹 B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거의 목표도 똑같죠. 자기가 스스로 나누어 놓은 그 캐티고리, 그룹 A, 그룹 B 또는 뭐 그룹 C 이렇게 나눠 놨으면은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속하느냐를 잘 알아맞추는 거예요. 아까처럼 꼬리표를 붙여서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거 구분할지 알게 하는 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를 미리 정할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 10만 원 밑에 살 사람, 10만 원 이상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가 있지, 꼬리표를 달라서. 그런데 그러한 것 말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 그러한 분류를 보니까 맥주와 기저귀를 사는 그룹, 전자제품과 뭐 칫솔을 사는 그룹, 예를 들면은 그렇게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맥주와 기저귀는 같이 사네 라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게 unsupervised learning이야. 이게 스스로 분류를 해나가는 거죠. reinforcement learning은 supervised learning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정확한 답 대신에 잘했다 또는 틀렸다, 좋아요, 뭐 이러한 리워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자기를 강화하는 거야. 내가 이 답을 말했더니 별을 주네? 좋아요를 누르네? 그럼 이러한 답은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더 그걸 강화를 시키는 거야. 틀렸다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네 하고 이 답이 틀린 걸로 생각을 해서 다시 강화를 시키는 러닝이에요.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목표는 실제 답을 정확히 맞히는 거, reinforcement 강화 학습의 실질적인 목표는 답을 잘 맞추는 것보다 리워드를 잘 받기 위해서 나를 고치는 거죠. 우리가 깜짝 놀랐던 챗 GPT에 대한 것도 실제 나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훈련을 했는데 첫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 반년 동안에 reinforcement 러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보통은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게 되면은 앞에 supervised learning이나 아까 unsupervised learning을 하고 나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가 대답하는 걸 보고 잘했어요, 안 돼요, 좋아요,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면서 우아해지고 센스가 있게 된 거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방법 각각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슈퍼바이즈드 러닝, 우리가 뭐 이것은 컵이야, 이것은 펜이야 이런 거는 좋아요. 약속이니까 그냥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려줄 때 잘못된 슈퍼바이즈드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구구단 외웠잖아, 공식 떠올려야지. 망하는 방법이에요. 왜? 사람은 공식과 외운 것들을 가지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왜 어려울까, 이게 답이에요. 이 생각을 하는 게 답이야. 올바른 답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건 무엇일까가 생각이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걸로 고쳐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쉬운 걸로 고칠까? 그래서 러닝이라는 것은 관계를 잇는 거라고 했잖아. 문제가 나오면 답이 관계가 있는 걸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보고 요령이 생각나거나 공식을 떠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은 그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러한 슈퍼바이즈 러닝이 작동을 하는 순간 이거에 상대되는 것, 다시 말해서 외웠던 거, 암기했던 거에 상대되는 생각하는 것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나오면 이게 대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는 항상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물은 그런 생각법이 되도록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구구단 또는 공식 이런 것을 절대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구구단과 공식이 떠오르게 돼 있죠. 이걸 외운 사람들은. 만약에 문제가 쉬워서 이 구구단과 공식으로 해결이 되는 건 괜찮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구구단으로 안 되고 외웠던 공식으로 안 되면은 그 다음 해결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아이 스스로 배우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많은 관찰을 통해서 그냥 보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거기에서 러닝하는 방법을 꺼내야 되는 거야. 그럼 아이 스스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들은 나무야. 이것들은 뭐 고양이, 동물이야. 이렇게 배우기는 쉬운데 그 다음 나무를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겨울에도 사는 나무네. 이건 낙엽이 큰 나무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뭐냐? 스스로 피처, 특징을 찾아보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징을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분류하기가 쉬운 거죠. 답을 내는 쪽이 급속히 발달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피처를, 그러니까 특징들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내고 그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답을 낼 수 있게 그거를 가이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관찰이나 어떠한 것에 열중할 때 엄마 아빠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느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 너는 그것들을 나눠봤어? 어떤 특징이 달라?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reinforcement learning. 이건 정말 중요하지.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왜냐하면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그걸 더욱더 이런 걸 해야 칭찬을 받는구나 해가지고 강화를 하는 거예요. 또 혼나면은 이 일은 하면은 안 되는구나. 다르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배움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때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이어야 돼. 이 큰 덩어리를 가지고 혼내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를 경우에는 아예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예 트라이를 안 할 수가 있어. 또는 잘했다고 말하면은 이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까지도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아이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밥알이 튀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를 준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이는 reinforcement learning이 일어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reinforcement learning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엄마가 눈치를 준 것은 음식을 넣고 말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건데 실제로는 그걸 잘못 받아들여갖고 식사 중에 대화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러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 밥 먹을 때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이가 정확히 알아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는 더 나가서 아예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럴 땐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되돌려서 해줘도 좋고.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답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만 해주면은 답만 맞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문제는 또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reinforcement가 늘어나야 되냐면은
이거 풀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 잘했네. 아니지, 그건 아니야. 공식만 외워서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포스를 줘야 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을 잘못 맞췄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야. 엄마로서는. 엄마의 역할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또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정확히 거기에서 잘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었니? 이 문제를 보면 뭐가 생각나? 그러한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이드 역할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저학년 때는 내가 직접 가르쳐 줬는데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제 버거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 러닝 방법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더라도 저학년일 때나 고학년일 때나 가르치는 방법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를 보고 무엇을 여기에서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역할,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쉬운 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맞췄을 경우에는 리워드를 듬뿍 줘야 된다는 거지. 점수만 높다고 리워드를 주는 순간 초등학교 때 우리 공부 잘했는데 왜 중학교 때 못하지?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봉에서 수학 가르칠 때 우리가 잘했어요 이러한 것도 있고 깨봉 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해당되는 거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에는 외우지 마라, 쉬운 걸 생각하라, 왜 쉬울까, 무시, 변화, 관계 이러한 것들이 곧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든 배우는 방법, 인공지능에 심어줬던 방법을 거꾸로 우리가 배우면서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